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의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알리바바 자회사 엔투그룹 국유화 대나 그 배경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많은 도움이 되오니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알리바바의 창업자이죠. 마윈, 그리고 지금 엔트그룹의 총책임자입니다. 마윈이 중국 정부의 일부 국유화를 제안을 했다라는 발표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제가 이것을 보면서 느꼈던 것이, 이거 중국이 서로 짜고 치고 고습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됐어요. 왜 그런 생각을 갖게 됐는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계속 해가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마윈 알리바바 창업자가 지난달 초에, 11월 달 초죠. 11월 달 초에 그 상장이 좌절이 됐죠. 좌절되기 전에 중국 당국과의 면담에서 엔트그룹의 일부의 국유화를 제안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서 20일 날 보도를 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11월 2일 마윈은 인민은행과 증권감독관리위원회, 은행관리감독위원회, 외환관리국 등 4개 기관과의 면담에서 국가가 필요하다면 엔트그룹이 보유한 플랫폼 어느 부분이라도 내줄 수 있다 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당국은 면담 이후 11월 3일 엔트그룹이 추진했던 기업 공개를 돌연 중단시켰고 현재까지 답보 중이죠. 이때 엔트그룹이 얼마나 규모가 IPO가 컸냐면, 지금 세계에서 제일 큰 IPO라고 지금 불릴 정도로 이것이 굉장히 컸어요. 그런데 왜 중국은 이렇게 큰 규모의 IPO를 좌절시켰을까? 라는 것이죠. 이 이야기는 조금 있다가 계속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기사 내용을 분석을 해드리고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을 해드릴게요. 기업 공개가 중단된 이후에 엔트그룹의 주식 33%를 보유한 알리바바의 시가총액이 70억 달러가 줄었어요. 한국 돈으로 85조 5천억 원이 줄 만큼 이렇게 타격이 컸죠. 지금 알리바바와 같은 경우는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상태죠. 그리고 지금 엔트그룹도 미국에는 상장이 되지는 않지만 상하이와 홍콩에 상장을 시키려고 하고 있어요. 이 홍콩에 상장을 시키려고 할 때 외국 자본이 이번에 들어갈 가능성이 아주 컸거든요. 이것을 차단하는 목적이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은 아니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의 의견입니다. 왜 그런지에 대해서 계속 말씀해 드릴게요. 이는 엔트그룹 조달 예상 금액의 2배에 달하는 금액만큼 이게 줄어버렸어요. 원래는 이번에 엔트그룹이 그 IPO를 통해서 35억 달러 정도 이번에 받을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었었지만, 이게 무산이 됐죠. 무산이 되면서 완전히 이게 알리바바의 주식의 가치가 엄청나게 떨어진 상태입니다. 그러면 엔트그룹이 어떤 회사인지, 왜 엔트그룹이 중국 경제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엔트그룹은 알리페이의 소액 결제, 지금 알리페이와 같은 경우는 위챗페이와 쌍두마차를 이루고 있는 중국의 간편 결제 시장을 주름잡고 있는 회사죠. 그리고 알리파이낸스를 통해서 소액 대출을 거느리는 금융에 특화된 금융기업이라고 일단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엔투그룹이 중국의 금융을 완전히 꽉 잡고 있다. 중국의 은행조차도 잘 못하는 일을 엔투그룹이 지금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엔트그룹의 매출은 소액 결제보다 소액 대출에서 진짜 많이 나와요. 40에서 50% 정도가 지금 소액 대출에서 나온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알리파이낸스를 통해서 특히 대출 규모는 어마어마합니다. 좀 비정상적인 대출을 하고 있는데 대출 규모가 2조 위안이 넘죠. 엔트그룹의 약간 특이한 점은 소액 대출 채권을 모아서 ABS, 자산 유동화 증권을 만드는데, 여기를 통해서 대출을 다시 일으키고 이 금액만 자기 자본의 100배가 넘는 대출을 일으킨다라는 거죠. 말하자면 자기 덩치보다 100배가 더 많은 돈을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보통 자기 자본금이라는 게 있어요. 은행에서는 자기 자본금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금액의 대출을
하지를 못해요. 그런데 이 엔투그룹은 비정상적으로 대출을 많이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은 소액 대출 중에 약 10%만 문제를 일으켜도 ABS 상당수가 휴지가 된다는 것에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 자본의 100배나 키워서 지금 대출을 일으켰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완전히 엔트그룹이 망가질 수 있는 이러한 상황이죠. 이로써 어느 한 곳에 부실이 일어난다 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것은 중국 국가 전체의 부실이 발생할 수 있다 라는 부분까지 이게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 ABS가 채권이잖아요. 이 채권을 통해서 이 회사를 좌지우지할 수 있어요. 이렇기 때문에 문제가 되죠. 또한 엔트그룹의 부실은 핀테크 사업의 최일선에 있는 그룹으로서 중국 경제의 붕괴를 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도 또한 문제가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두 개의 핀테크 기업이 거의 모든 핀테크의 진입을 아예 막아버리고 있어요. 그 대표적인 기업이 첫 번째는 알리페이, 두 번째는 위챗페이, 이렇게 되는 거죠. 이 두 기업 중에 한 기업이라도 문제를 일으키게 된다면 지금 중국의 핀테크 사업의 거의 이 두 회사가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이 두 회사가 80% 이상을 차지하는데 알리페이가 한 45%, 그리고 위챗페이가 한 35%이 정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 기억으로는 그런데 정확한 정보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되면 만약 알리페이라는 회사의 모기업인 그 엔투그룹이 망가진다 라고 하는 것은 알리페이 자체의 붕괴뿐만 아니라 이 중국의 핀테크 사업의 붕괴까지 도래할 수 있다라는 것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중국의 입장으로서는 이 엔투그룹이 망하면 절대 안 돼요. 왜냐하면 경제적 파급력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림 하나 보여드리겠는데 이것은 중국 모바일 결제 시장 점유율, 그리고 중국 전자상거래 시장 점유율, 중국 클라우드 시장 점유율을 보면, 자, 지금 보시면 알리바바, 알리페이가 최고예요. 예. 어느 것도 넘어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모바일 결제 알리페이가 54.61%, 그리고 전자상거래 같은 경우도 알리바바가 58.2%, 그리고 알리바바 클라우드가 46.4%를 클라우드 시장까지 점유하고 있어요. 그러면 엔트그룹이 망한다라고 하면 이것은 곧 알리바바의 망가짐과 동일하게 역사를 할 수 있다라는 측면까지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현재 알리페이와 위챗페이의 성장 뒤에는 중국의 묵인이 있었어요. 중국의 지원이 있었죠. 그 내용을 보면 그동안 알리페이 그리고 위챗페이의 성장에는 중국의 전폭적인 지원이 있었어요. 이 두 회사가 영위하는 세금 납부, 보험업, 은행업, 개인 신용평가까지 엔트페이와 알리페이의 금융 포트폴리오는 중국 당국의 지원 없이는 절대 불가능해요. 보세요. 세금 납부, 누구에게 세금 내요? 국가에 세금 내죠. 보험업은 그렇다 치고 은행은요? 은행은 지금 국유은행이 대부분이에요. 중국 같은 경우는. 중소은행이라 할지라도 지방은행이기 때문에 지방정부가 거의 관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개인 신용평가. 개인 신용평가도 마찬가지로 중국의 입김이 없으면 절대 성장할 수 없어요. 그리고 지금 이동 경로까지도 지금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죠. 이 사람이 알리페이와 위챗페이로 어디에서 결제한다 라고 얘기를 하면, 보세요. 이 사람이 결제하고 만약 베이징에서 결제하고 만약 상하이로 이동해서 상하이에서 결제했다. 그러면 이 사람의 이동 경로가 정확하게 드러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알리페이 그리고 위챗페이, 그러니까 알리바바 그리고 위챗을 통해서 지금 사람의 이동 경로, 그리고 이 사람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그리고 어디에 사는지, 그 경제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이러한 모든 것들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죠. 중국에서 이 사람들을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위챗을 많이 쓰잖아요. 위챗을 많이 쓰고, 그리고 알리바바는 지금 전자상거래 최고입니다. 이 두 가지가 합쳐지기 때문에 굉장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중국인들은 알리페이, 위챗페이, 그리고 알리바바, 위챗, 이러한 굴레 가운데 벗어날 수가 없는 게 지금 중국입니다. 말하자면
알리바바를 통해서 알리바바 알리페이가 있고요. 그리고 텐센스를 통해서 위챗페이가 있는 것처럼 이 두 회사, 텐센스와 알리바바 이 두 회사는 중국에게 있어서 친중국 성향을 띨 수밖에 없어요. 중국의 뜻을 거스르는 일을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게 마윈이 헛소리를 해서 지금 이렇다라고 하는 게 저는 조금 이해가 되지 않아요. 이해가 되지 않은 이유를 제가 계속 알려드릴게요. 또한 중국 당국도 해외에 나가서도 신용카드 쓰지 말고 알리페이 그리고 위챗페이 이 두 핀테크 시스템을 사용하라고 동요까지 했어요. 왜냐하면 이것을 사용하게 되면 중간 수수료를 누가 받아요? 알리바바 아니면 위챗 여기서 받을 수가 있죠. 말하자면 중국 입장으로 중국의 통제 안에 이 사람이 어디 가서 어떻게 돈을 쓰고 어떤 방법으로 이동을 하는지까지 다 결제가 가능하다라고 보게 된다는 거죠. 즉 금융 서비스가 서방에게는 뒤처져 있지만 정책적인 지원을 통해서 추격의 기회가 되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현재 중국이 금융시장 반독점법을 발표해서 이것이 알리바바와 아니면 위챗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이 될 것이다 라는 이런 말들을 하고 있어요. 징동닷컴 이런 회사들. 그런데 이렇게 반독점법이 생기면 서방세에게는 결코 유리할까? 라는 그런 내용이죠. 한번 보겠습니다. 현재 여기저기서 이번에 중국의 금융시장 반독점법이라고 있어요. 이것이 중국에서 압박이 알리페이, 위챗페이의 규제책으로 보인다라는 얘기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어요. 하지만 그 실상을 들여다보면 중국이 외국 시장을 통해서 자국 시장을 보호하는 정책이다 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현재 미국의 요구로 금융과 서비스 시장이 활짝 열리고 있어요. 들어가는 게 굉장히 쉬워요. 그리고 특히 금융시장은 한머니들의 유입이 아주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지금 금융시장은 중국이 현재의 위치로는 잡아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에 벌써 그 주식시장 거의 다 들어갔죠. 그리고 주식시장은 중국 정부가 많이 통제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 할지라도 채권시장에 대해서는 완전히 블랙락이 들어가서 100% 자회사를 만들어서 중국의 채권시장을 공략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른 채권 시장의 선두주자들도 지금 중국에 엄청나게 들어가고 있죠. 그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중국이 은행 금리가 높아요. 은행 금리가 높기 때문에 채권 금리도 높죠. 그리고 현재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세계 공장들이 다 문을 닫고 있는 현 상황에서 중국에서 물량을 계속 만들어내 가고 있어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중국에 달러가 많이 들어가면 중국 내에서 달러가 흔해지잖아요. 흔해지면 어떻게 돼요? 중국 내에서 달러의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중국 시장에 달러화가 들어가면서 위안화로 바뀌고 위안화의 가치는 점점 올라가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또 차익을 실현하기 위해서 중간에 달러로도 바꾸고 그리고 달러가 조금 올라가면 또 다시 위안화를 사고 또 위안화가 쭉 올리고 또 위안화를 올리고 난 다음에 차익 실현 또 하고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면서 어떻게 되냐면 위안화의 가치가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현 상황입니다. 지금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오죠. 현재 금융시장은 중국의 금융시장이에요. 거의 활짝 열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도 물론 우리나라도 거의 활짝 열린 겁니다. 자동문이에요. 자동문이어서 현금화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에 적용했던 이 방법이 바로 중국에게 그대로 적용해 들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예를 드릴게요. 특히 이번에 중국의 압박은 규제책으로 보인다라고 보이는데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걸 보여드릴게요. 특히 서비스 시장이에요. 서비스 시장은 중국에서 지금 막으려고 하고 있어요. 이미 중국에서도 한번 실패를 맛봤던 아마존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 아마존이 계속 투자하다가 실패해서 결국은 손 털고 나왔죠. 그런데 이번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서비스 시장이 금융시장의 개방과 동시에 열리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여기에 서비스 시장으로 아마존이 뛰어든다. 그래서 다시 진출한다. 라고 할 때 이 법에 의하면 점유율 5%만 넘어도 알리바바와 징동닷컴에 이어서 3대 사업자가 돼요. 그러면 규제 대상이 된다라는 거죠. 이러한 이유로 표면적으로는 중국 인터넷 기업의 규제책으로 보이긴 하지만 향후 서비스 시장 개방 국면에서 다목적으로 반독점법을 사용할 수도 있다. 이렇기 때문에 외국계 기업들이 자국의 법을 따라라 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미 우리 회사들을 규제를 하고 있으니 너희들도 우리 규제를 받아라 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즉 금융시장의 규제는 거의 모두 풀렸지만 서비스 시장만큼은 법적인 제재를 통해서 억지로라도 사수해야겠다라고 지금 보이게 되는 중국의 의지로 보게 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서비스 시장 그렇다 했고 지금 중국의 금융시장이라는 게 있잖아요. 중국의 금융시장은 어떻게 됐냐? 지금 중국의 금융시장, 특히 소액결제에 대해서는, 소액결제만 이야기할게요. 소액결제에 대해서는 핀테크를 통해서 그 알리바바의 알리페이, 그리고 위챗페이가 80% 이상을 차지한다고 그랬죠. 결국은 그 서비스 결제 시스템이 민간에 내주었는데, 이제는 중국 당국이 가져와야 될 시기가 도래했어요. 왜냐하면 인민폐가 지금 인터넷 그 머니가 지금 되어가고 있잖아요. 이것 때문이죠. 지금 엔투그룹은 중국의 일부 플랫폼에 대해서 국유화해도 좋다고까지 지금 선언을 했죠. 현재 핀테크 사업은 중국이 시도하고 있는 위안화의 디지털화, 디지털 위안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또한 다른 문제는 이번에 알리페이의 모회사인 엔투그룹이 상장을 만약 하게 된다. 상장을 하게 되면 이곳에 상장된 주식에 대해서 해외 자금이 유입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회사의 주도권이 지금까지는 알리바바가 갖고 있었지만 이제는 해외 기관들이 우리나라처럼 해외 기관 주도의 회사로 바뀔 수 있다. 우리나라 지금 은행들을 우리가 비교를 해보면 약간 잘 알 수 있어요. 우리 그 은행들의 그 신한은행 같은 거 예를 들어 드릴게요. 신한은행과 같은 경우는 실제로는 우리나라 은행이 아니라고 봐도 돼요. 네, 우리나라 은행이 아니라고 봐도 될 정도로 외국계의 자본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 상태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중국에서 만약 엔트그룹이 이렇게 상장을 하게 된다. 그리고 주식이 시중에 퍼져버린다. 라고 하게 되면 이 주식에 대해서 권리를 사는 거잖아요. 주식은 권리를 사게 되면 이 주식의 주인이 누가 되느냐? 해외 기업들이 이 주식의 주인이 될 수 있다. 해외 기업으로 좌지우지가 될 수 있다. 지금 삼성전자만 보고 현대자동차만 봐도 우리가 이걸 여실히 느낄 수 있는데요. 지금 현대자동차, 삼성전자 이 회사들은 한국계 기업인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외국계 자본들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와 있어요. 이것 가지고 지금 흔들고 있죠. 예, 이렇게 흔들고 있는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계 기업이라고 할지라도 이렇게 안 된다라는 보장이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현재 엔트그룹이 발행한 ABS가 자기 자본의 100배가 되는 상황에서 엔트그룹의 위기는 중국을 위기로 몰아넣을 수 있을 가능성도 존재한다라는 거죠. 특히 이번에 소액대출 상세 규제안이 나왔는데요. 이게 1인당 대출 한도를 30만 위안, 그리고 법인인 경우는 100만 위안까지 제한한다라는 법이에요. 그리고 ABS 등 비표준화 자산 기반 자금 조달 규모를 순자산의 1배, 아니면 채권, 주식 등 표준화 자산으로 조달할 자금을 순자산의 4배 이상을 초과할 수 없게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엔트그룹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100배. ABS의 100배. 그러면 상당히 숫자를 줄여야 돼요. 왜냐하면 엔트그룹이 망하게 되면 여기에 채권이라는 게 있잖아요. 채권은 외국에서 회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돈은 받을 때까지 회수를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죠. 이 어려운 상황에서 엔트그룹을 죽이지 말아야 되겠다. 이게 엔트그룹이 그리고 외국계 기업으로 넘어갔을 경우 이것을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을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게 중국 정부의 판단인 것 같습니다. 이는 알리페이의 엔투그룹의 유동성을 제한하는 동시에 국가가 엔투그룹의 통제권을 완전히 갖겠다라는 뜻이에요. 또한 알리페이 그리고 위챗페이에 대한 국유화의 의견도 높아져 가고 있어요. 지금 알리페이만 문제가 아니에요. 알리페이만 문제가 아니고 위챗페이도 문제인데 지금 위챗페이와 같은 경우는 텐센스의 지배를 받고 있잖아요. 텐센스의 지배를 받고 있는데 지금 CEO가 퇴진을 했어요. CEO가 퇴진을 하고 지금 이런 말이 되고 있죠. 거기도 국유화가 된다라는 지금 말까지 시중에 떠돌고 있는 것처럼 제가 들리고 있습니다. 이는 현재 중국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한머니로 인해서 중국의 재정 위험에서 이 회사들을 피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판단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마윈과 중국 정부가 앞에서 쇼하고 뒤에서 치고받고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면서 결국은 알리페이와 위챗페이가 국유화가 될 것이다. 말하자면 엔트그룹 그리고 위챗페이를 담당하고 있는 텐센스의 일부 금융그룹이 국유화가 될 것이다 라고 지금 제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지금 결론은 딱 이겁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어떤 결론이냐면 알리페이를 가지고 있는 그리고 위챗페이를 가지고 있는 텐센스와 알리바바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는 동시에 이 금융회사들을 국유화를 시킬 것이다. 지금 디지털 위안에 대해서 걸리적거리기도 하고 그리고 여기에 금융 시스템들이 거의 모든 중국의 금융 시스템들이 녹아져 있기 때문에 여기 이 회사가 만약 외국계 기업으로 바뀌게 된다, 전환이 된다 라고 하게 되면 완전히 중국 경제가 통째로 특히 미국에 넘어가는 일이 벌어질 수가 있어요. 이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알리페이는 말하자면 엔트그룹은 IPO를 하게 되면 지금처럼 대규모의 IPO는 하지 못할 것이다. 일부만 하게 될 것이다. 방어권을 가지고 있는 만큼만. 그리고 개인적인 생각은 국유화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변하는지 그리고 어떤 상황으로 가는지 여러분들에게 자세히 알아보고 이 진행되는 상황을 여러분들에게 더 자세히 알려드릴 수 있는 인포뱅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욱더 노력하는 인포뱅크가 되도록 노력하고 저의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